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왕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결과로 글로벌 4강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또 일본에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 관련 기사에 일본 댓글 반응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요, 올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 이게 지난해보다 약 70.9% 증가를 한 금액인데요. 대한민국의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과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4967억 달러, 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을 했다. 현재의 이 수출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요,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도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립니다. 그래서 세계 수출 4위권 진입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누가 뭐래도 수출 기록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입니다. 지난달 6월 기준으로요, 반도체 수출액이 448억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6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거의 200% 늘어난 수치다라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월간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그렇죠, 이 글로벌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인프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이 DDR5 이런 첨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이야기하면 빼먹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두 기업,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두 국가가 전 세계 메모리를 거의 쥐락펴락 하다 보니까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 실적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6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약 43.8%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컴퓨터 수출, AI 서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니까 영향을 받고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년보다 약 300%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의 투자 열기가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관련 수출 품목의 직접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수출만 성장을 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주요 품목들도 함께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요, 그리고 여기에 선박, 철강, 석유 화학 제품 등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고르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전체 주력 수출 품목 20개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반도체 쪽 수출액을 보니까 574억 달러. 이것도 역대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반도체도 크게 수출을 많이 했지만 이 수출 증가세가 일부 품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출품들이 주로 어떤 나라로 향했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 그리고 미국 쪽으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200억 달러를 넘었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을 끌어올린 가운데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도 뒷받침을 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출 성적표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약세가 이어졌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월 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4.9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음표가 생기죠. 원래 일반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요, 이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수출이 사상 최대인데 환율은 1550원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좀 노멀하진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니까요, 이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었으면 이걸 국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 예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 외환 시장에 풀리는 달러 규모가 줄어들고 그래서 수출이 많이 돼도 원화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이요 국내 주식 막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원화 가치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출 실적만으로 최근 환율의 약세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그쵸?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의 리스크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반도체 의존도인데요. 지난달 6월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43.8% 그리고 이 컴퓨터 수출까지 추가를 하게 된다면요. AI와 관련된 품목 비중은 거의 뭐 40%,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반을 반도체, AI 컴퓨터 이런 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살짝 버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수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반도체 시장 업황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변화의 폭이 크잖아요. 지금 보면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AI 투자 속도가 둔화가 된다면요. 결국은 이 메모리 가격이 조정될 수 있고요. 한국의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50%가 흔들릴 수 있다. 살짝 과장을 더하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외 환경의 변수도 많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EU가 철강의 무관세 수입 쿼터 줄이겠다. 그리고 줄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 역시 관세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시장 접근 비용과 통상 불확실성 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유가까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대한민국 수출 품목 중에 석유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수출 일정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수출 가격이 상승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수출 경쟁력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리스크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 하반기 수출 흐름은 반도체 수요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주요 국가들 EU 그다음 미국 보호무역 이런 움직임들 어느 정도 강해질지 그리고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주요 수출 품목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움직임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요 일본에도 전해졌거든요. 이 댓글 반응을 확인해보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 강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월간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 일본도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산업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있고 일부 댓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변동폭이 큰 만큼 특정 품목에 수출이 집중된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소재 그리고 장비 분야를 해외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와 내수 부진 문제 외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 이 표현에 지금 아주 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너네가 그런 표현 쓰려면 그런 표현 신중해야 돼.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간 수출액 기록과 연간 수출액 규모, 그리고 해외 현지 생산망, 그리고 지들이 잘하는 소부장, 이런 경쟁력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일본은 상당히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민국의 월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한국 경제의 뭐 분명한 성과이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출 성장세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반도체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가 될지 여기에 고환율과 내수 부진 어떻게 잘 방어를 할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함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